결국에 마지막 끝은 대법이다. 임대차 3법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고 이 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일부 은행에서 대출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집단대출까지 중지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주택에서도 지금 대출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서민들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서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이 사태가 왜 발생이 자꾸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피해는 어떤 분들이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한 은행권의 대출 제기가 민간주택뿐 아니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은행을 찾지 못해 LH가 중도금 납부 기한을 계속 미루는 등 이런 일들이 다반사고 분양을 앞둔 곳에선 대출 은행 선정이 불투명하다고 안내하면서 청약 도전을 포기하겠다라는 여론이 계속 일고 있다라고 합니다. LH 경기지역본부 측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사유로 인한 이자 후불제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도금 대금 납부 조건을 변경한다라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이 변경된 납부 기한까지 고객님의 자부담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곧 분양을 앞둔 지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시흥 장현지구 일대의 공공분양주택 택지 등에서는 향후 대출 협약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청약 당첨 시 기한 내까지 중도금 등을 치르지 못한다면 향후 10년간 당첨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포기할 거라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LH 관계자는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의 주체인 은행이 대출을 내줄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주택기관으로서 최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 등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렇게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신 분들 또는 뭐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중도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현금 대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디서 현금을 끌어다가 이렇게 대납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엔 현금 부자만 청약을 받으라는 얘기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서민층들이 앞으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중지 사태가 발생된 가장 큰 계기는 금감원이 작년 대비해서 각 은행마다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래서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5에서 6%로 픽스했습니다. 이렇게 맞추라고. 따라서 은행은 윗선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출 수밖에 없겠죠.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준을 따져본다면 주택거래건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주택거래건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증가율은 떨어져야 정상적인 건데 증가율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율의 가장 큰 비중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작년 대비해서 집값이 상승했고 전세값은 폭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에 대한 이런 집단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집값이 오히려 거래 건수는 감소하더라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전세값은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에 부르는 대로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 장세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임대인을 규제하다 보니까
전세의 비중은 굉장히 감소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전세값은 부르는 대로 족족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단대출은 지금 현재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나오는 중도금 대출도 있고 잔금 대출도 있고 이주비 대출도 있는 상황에 청약을 계속 기다리는 수요층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공공분양에 대한 집단대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래 건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증가율은 작년 대비보다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이라는 중지 카드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은행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중지하는 사태까지 일어난 겁니다. 대출은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지금 저금리에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있는 시장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극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주식도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출을 중지하다 보니까 1금융을 피해서 이런 보험사나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수요층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렇게 보험사와 2금융 또한 금감원의 제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율을 또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사 2금융권도 마찬가지 대출을 좀 축소하거나 중지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이 서민들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 또는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분들은 결국엔 집을 사거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대부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업. 결국에 마지막 끝은 대부업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옥죄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값 안정화와 전세값 안정화에 힘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전세값 안정에 힘을 써야지. 그러려면 임대인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임대차 3법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고 이 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서민들은 결국에 끝에는 엄청나게 막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값 안정에 힘을 써야지 대출을 무작정 옥죄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추석 이후에 보완책이 나온다라고 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